약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만성 질환을 이기는 생활 루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처럼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신 만성 질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약 먹는 것도 습관이 돼버렸어.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약이 아니라 습관입니다. 약은 숫자를 낮추지만 진짜 원인을 고치진 않거든요. 만성 질환 제대로 이해하기. 고혈압은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면서 심장이 무리하는 상태고, 당뇨는 우리 몸이 혈당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태. 고지혈증은 피 속에 기름기가 많아져 혈관이 막힐 위험이 커지는 병입니다.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다 생활 습관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서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3명 중 1명이 고혈압이나 당뇨를 앓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수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30에서 40대 젊은 층에서도 만성질환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어요. 이는 현대인의 생활 방식이 질병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움직이고 얼마나 쉬느냐에 따라 수치가 오르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병원에 가면 약부터 처방하지만 정작 의사 선생님들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식습관부터 고치세요. 약에 의존하는 삶의 실체. 약은 분명 중요합니다. 특히 이미 질환이 진행된 상태라면 더욱 그렇죠. 하지만 약에만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약물 치료만으로는 질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고혈압 약은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체내 수분량을 조절해 혈압을 낮추지만 혈관 자체의 건강을 개선하지는 못합니다. 당뇨약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거나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지만 세포가 포도당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개선하지는 못합니다. 또한 장기간 약물 복용은 간, 신장 등에 부담을 줄 수 있고 약물 상호작용이나 부작용의 위험도 있습니다. 물론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필요한 약은 꼭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과 함께 생활 습관도 개선해야 진정한 건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식습관, 우리 몸을 만드는 기본 재료.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하나씩 해볼게요. 첫째, 식습관입니다. 탄수화물 관리하기. 흰쌀밥, 설탕, 밀가루는 체내에서 빠르게 당으로 전환되어 혈당을 급격히 올립니다. 이런 정제된 탄수화물 대신 현미, 통밀, 귀리와 같은 통곡물을 선택하세요. 이들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줍니다. 혈당 지수가 낮은 식품을 선택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채소, 콩류, 견과류는 혈당 지수가 낮아 당뇨 환자에게 특히 좋습니다. 식사 계획을 세울 때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균형을 고려하세요. 일반적으로 식사의 2분의 1은 채소, 4분의 1은 통곡물, 4분의 1은 단백질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 특히 단백질은 꼭 챙겨야 합니다. 단백질은 근육을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포만감을 주어 과식을 방지합니다. 하지만 모든 단백질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붉은 고기보다는 생선, 닭가슴살, 콩류, 두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더 많이 섭취하는 것이 심혈관 건강에 더 좋습니다. 생선은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고 혈관 건강을 개선합니다. 일주일에 2회 이상 생선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고등어, 연어, 참치와 같은 등 푸른 생선이 좋습니다. 소금과 당분 줄이기. 소금은 고혈압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하루 소금 섭취량을 5g 1티스푼 이하로 줄이세요. 가공식품,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음식은 소금 함량이 높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대신 허브, 향신료, 레몬즙을 활용해 맛을 내보세요. 가공된 설탕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공복감을 유발합니다. 탄산음료, 과자, 케이크 같은 가공식품에 숨어있는 당분을 조심하세요. 단 것이 당길 때는 과일을 선택하세요. 과일에는 섬유질이 함께 있어 혈당 상승이 완만합니다. 건강한 지방 선택하기. 모든 지방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올리브오일, 아보카도, 견과류에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은 오히려 심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반면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이 많은 가공식품, 튀긴 음식, 버터는 제한해야 합니다. 식사 방법도 중요합니다. 천천히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20분은 꼭 씹으면서 드세요.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많이 먹게 되는 걸 막아줍니다. 실제로 뇌가 포만감을 인식하는 데는 약 20분이 걸립니다. 빨리 먹으면 몸이 배부름을 인식하기도 전에 과식하게 됩니다. 또한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유지하세요. 불규칙한 식사는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하루 3번의 적절한 식사와 필요하다면 건강한 간식을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약보다 강력한 처방. 둘째, 운동입니다. 매일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혈당이 안정됩니다. 운동은 약물 없이도 우리 몸의 건강을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유산소 운동의 힘. 유산소 운동은 심장과 폐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걷기, 조깅, 수영, 자전거 타기 같은 활동을 일주일에 최소 150분 하루 30분, 주 5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사 후 15분에서 45분 사이에 가볍게 걷는 것은 식후 혈당 상승을 크게 줄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만 걸어도 식후 혈당이 최대 22%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근력 운동도 필수. 근육량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감소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집니다. 일주일에 2에서 3회 근력 운동을 하면 근육량을 유지하고 대사를 활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덤벨, 탄력 밴드를 이용하거나 체중을 이용한 스쿼트, 푸시업 같은 운동도 효과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감소하므로 근력 운동은 특히 중년 이후에 더욱 중요합니다. 근육은 포도당의 주요 소비처이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을수록 혈당 관리에 유리합니다. 일상 속 활동량 늘리기. 빠르게 걷기 어렵다면 집안일도 운동입니다. 계단 오르기, 마당 쓸기, 설거지도 몸을 쓰는 활동이에요.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이 건강에 적입니다. 30분마다 일어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통화할 때 서서 하는 등 작은 습관으로 활동량을 늘려보세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7,000에서 10,000보 걷는 것이 만성질환 위험을 크게 줄인다고 합니다. 스마트폰이나 활동량 측정기를 활용해 자신의 걸음수를 체크해보세요. 나에게 맞는 운동 찾기. 가장 중요한 것은 지속 가능한 운동을 찾는 것입니다. 재미있고 즐길 수 있는 활동이어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하면 더 꾸준히 할 수 있고 사회적 유대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마세요. 하루 5분부터 시작해 점차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작은 목표부터 달성하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과 스트레스. 간과하기 쉬운 건강의 열쇠. 셋째, 수면과 스트레스입니다. 잠을 못 자면 혈압과 혈당이 들쭉날쭉해지고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를 복구하고 정상화하는 시간입니다. 충분한 수면은 코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추고 식욕 호르몬의 균형을 조절합니다. 성인은 하루 7에서 8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려면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고 취침 1시간 전부터는 블루라이트 스마트폰, TV를 피하세요. 침실은 어둡고 시원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 무호흡증은 고혈압, 당뇨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코골이가 심하거나 낮에 자주 졸리다면 수면 장애를 의심해 보세요. 스트레스 관리하기.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염증 반응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스를 완전히 피할 수는 없지만 관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명상, 깊은 호흡, 요가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루 10분만 명상해도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감소합니다. 마음 챙김 명상 앱이나 온라인 가이드를 활용해 보세요.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도 스트레스에 좋습니다. 숲세권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자연의 힘은 큽니다. 주말에 공원이나 산책로를 찾아보세요. 차 한 잔의 여유, 목욕, 독서, 취미 활동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작은 쉼이 오히려 최고의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체중 관리. 점진적 접근이 성공의 열쇠. 넷째, 몸무게 관리입니다. 체중이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 혈압이 상승하며 혈중 지질 수치가 나빠집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만성질환의 주요 위험 요인입니다. 건강한 체중 감량. 한 달에 1kg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것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체중 감량 속도입니다. 급격한 체중 감량은 오히려 기초 대사량을 떨어뜨리고 요요 현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 극단적인 식이요법이나 특정 영양소를 완전히 배제하는 방법은 피하세요. 균형 잡힌 식사와 규칙적인 운동이 가장 효과적이고 건강한 방법입니다. 작은 변화의 누적 효과. 일상에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주차장 먼 곳에 주차하기, TV 볼 때 스트레칭하기 같은 작은 습관들을 실천해 보세요. 식사량을 줄이는 간단한 방법으로는 작은 그릇 사용하기, 천천히 씹기, 배가 80% 찼을 때 식사 멈추기 등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게 뺄 필요 없이 천천히 습관으로 바꾸는 겁니다.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을 선택하세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추가 팁. 정기적인 건강검진.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건강검진을 받아 수치를 확인하세요. 조기 발견이 치료의 열쇠입니다. 특히 가족력이 있다면 더 자주 검진받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섭취 제한. 알코올은 칼로리가 높고 혈압을 상승시키며 혈당 조절을 방해합니다. 남성은 하루 2잔, 여성은 하루 1잔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 2일 이상은 금주하는 날로 정하세요. 금연. 흡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염증을 증가시켜 모든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금연은 건강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정 중 하나입니다. 수분 섭취.
하루 1.5에서 2리터의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은 신진대사를 돕고 독소 배출을 촉진하며 식욕 조절에도 도움을 줍니다. 지지그룹 활용하기. 비슷한 상황의 사람들과 경험을 나누고 지지를 받는 것은 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지지그룹을 찾아보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 어려운 변화도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 결국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고 꾸준한 선택에서 만들어집니다. 약은 의사가 주지만 습관은 내가 만드는 최고의 약입니다. 병은 숫자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어요. 오늘 소개한 방법들을 한꺼번에 다 실천하려고 하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씩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이번 주는 매일 20분 걷기, 다음 주는 식사 전 물 한 잔 마시기 같은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건강한 습관 하나 같이 시작해 볼까요? 미래의 건강한 나를 위한 최고의 투자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선택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돈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입니다. 약에 의존하기보다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가 되어 보세요. 당신의 몸은 당신이 하는 작은 노력들에 반드시 응답할 것입니다.